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김동희입니다. 여러분은 인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행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한 인도의 열악한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동시에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비롯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C-레벨 수장을 현재 인도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8월에는 인도가 개발한 무인 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구소련과 미국, 중국 다음 네 번째로 인도가 성공한 국가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IT 강국이고 또 미래 첨단 제조와 우주 강국을 꿈꾸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인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투자 기회들이 존재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도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증시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란색 선이 인도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이고 주황색이 니프티 중소형주 지수인데요. MSCI EM 지수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또 미국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니프티 50이 S&P 500을 또 니프티 중소형주 지수가 나스닥 100을 장기간 아웃퍼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투자 매력이 단연코 높은 시장이고 또 글로벌 증시 내에서 분산 투자 대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인도 증시를 움직이는 동력인지 궁금해지는데 국가별 GDP 규모의 장기 추이를 보시면 인도는 2000년 14위에서 2010년 9위, 또 2020년엔 6위, 그리고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F는 2027년이 되면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경제 규모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 흥미롭게도 글로벌 증시 중에 시가총액 규모 순위로 보아도 인도는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G4, G3로 도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인도 증시로 유입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즉 경제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증시의 성장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도의 경제 규모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조금 더 와닿는 비교를 위해서 중국과 인도의 명목 GDP 장기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의 인도는 2007년의 중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2031년쯤에는 2011년의 중국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자유무역 경제 안으로 편입되면서 무역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 201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인도는 중앙집권 국가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중국이 경험한 성장 사이클을 향후 10년간 또 그 이후까지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요인은 바로 인구 보너스입니다. 올해 많은 기사를 통해 접하셨듯이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추월하고 14억 3천에 도달하면서 1위 국가가 되었고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인도의 인구 구조는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반면에 인도는 아직 출산율 레벨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 재생산 측면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위 인구 연령이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젊은 인구 구조를 보유한 나라이고요. 또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의 성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별로 소비시장의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연평균 5% 이하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인도는 12%로 압도적인 소비 성장 포텐셜을 가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도의 소비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들입니다. 인도의 유통구조는 한국의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다양한 시대상이 혼재된 모습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 같은 전통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비중이 아직도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 같은 기업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통 채널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커머스와 퀵커머스 또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산업들이 태동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측에서 유통구조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 시장에는 인도의 대표 재벌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과 타타 그룹도 뛰어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핀테크 시장인데요. 인도는 2010년만 해도 전체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또 민간 기업 주도로 모바일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도는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2020년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스마트폰은 29%, 디지털 결제는 20%까지 그 사용률이 올라왔고요. 2030년에는 이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60-7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 결제 시장을 확대해서 결제 수단별로 나눠보면 UPI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UPI는 모바일 결제 앱 인터페이스로 2016년에 인도가 국가 차원으로 표준화를 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수단입니다. 2017년만 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대부분이던 구도였지만 2025년경에는 UPI가 60% 이상의 대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시장은 현재 폰페, 구글페이, 페이티엠 같은 슈퍼 앱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생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글로벌 구도 안에서 인도가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인도의 모디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특히 국방협력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또 코로나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안보 측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무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를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편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향 FDI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두고 중국과 오랜 기간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는 대중 견제 강화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협력 강화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디 총리의 방미 당시 미국의 GE와 인도의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할 간의 MOU 체결 사례처럼 실제 기업단에서도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단의 변화는 비단 방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서 여러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인도 시장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안에 공장을 짓고 인도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인도 내 생산량을 현재 7%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대대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고요. 이에 따라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역시 함께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인도 투자 확대를 늘리는 방식을 경영 계획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의 경제 모델을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오고 또 3차 산업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조업 베이스가 약한 상태에서 IT를 필두로 한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글로벌 제조업 기지가 중국에서 중국 외의 국가들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타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제 구조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때문에 인도 모디 정부가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바로 제조업 육성 그리고 인프라 건설입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대표되는데요. 예를 들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도체, 전기전자 같은 핵심 전략 산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약정한 투자와 매출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 정부는 해외 제조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티 샥티라 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통 물류부터 전력 인프라를 포괄해서 총 100조 루피, 한화로는 약 1,6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기조 하에서 인도 정부는 지난 10년간 인프라 투자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왔고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육박합니다. 이런 투자 지출 증가는 고스란히 인도의 건설사나 신재생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 잔고로 이어지고 또 건자재나 부품 같은 밸류체인으로도 그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요약하면 인도는 현재 대내적으로는 소비 성장과 디지털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인프라 사이클이라는 큰 성장 테마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것이 인도 증시의 구조적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이 구조적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급 측면에서도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SIP라고 하는 적립식 펀드가 재테크 수단으로 유행하고 또 자리 잡으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인도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의 확대를 기반으로 수급 측면의 지지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 시장의 수급 측면에 기대를 높이는 요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인도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을 분해해보면 인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은 아직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머징 시장의 일부로 인도 시장에 유입된 패시브 투자가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인도의 성장 테마를 비롯해서 인도 시장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친숙해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될수록 앞으로 액티브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또 지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스마트 머니가 먼저 움직이고 향후에 본격적인 머니 플로우가 확산되면서 인도 증시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 포텐셜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이 니프티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인데요. 현재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약간 프리미엄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회색선입니다. MSCI EM 대비 니프티 지수가 얼마나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를 표시한 것인데 1기 모디 정부가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인도 시장의 멀티플 프리미엄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나 또 글로벌 입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도 시장의 성장성 또 이익과 캐시플로우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밸류에이션으로도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향후의 GDP 성장률과 EPS 성장률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도 시장이 바로 좋은 시장이고 또 미래 성장성 대비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적당한 가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매크로나 어떤 산업단의 변화 그리고 수급과 밸류에이션 측면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시장이고 많은 이머징 국가 중에 하나 정도로 간주되고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자산 시장 내에서 미국, 중국만큼 그 중요도와 주목도가 높아질 시장입니다. 또 장기적인 성장의 어떤 포텐셜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시장은 바로 인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인도 투자 이야기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베트남, 인도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회복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KB자산운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